38페이지에 있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이게 조금 이제 심화되면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전에도 한번 저 전에 있는 학원에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쌤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른 쌤하고. 다른 쌤께서 이거 어떻게 수업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냥 수업하고요. 못 알아들으면 포기해요. 이랬어요. 그만큼 이 파트가 조금 이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각오를 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기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x 빼기 y 빼기 1은 0. 이거를 1번 직선 이렇게 부를 거고, x 더하기 2y 빼기 4는 0. 이거를 지금 2번 직선 이렇게 부를 거예요. 1번과 2번이 서로 평행하지 않다는 건 알겠죠? 확인 가능하죠? 평행하지 않구나. 그럼 둘은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림을 대충 그린다면 1번과 2번이 이렇게 만날 거란 얘기죠. 그러면 교점이 하나 생길 텐데요. 이 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한번 일단은 설명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설명을 할 텐데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두세 번 더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면 뭐 하라고요? 포기하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x 빼기 y 빼기 1에다가 어떤 적당한 수 알파를 곱해요. 이렇게 숫자예요. 얼마인지는 뭐 나중에 생각하기도 하고, 숫자를 곱해요. 2 같은 수, 5 같은 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빼기 4에다가도 적당한 수 베타를 곱해요. 더한 거는 0이다 라는 새로운 식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 새로운 식이 1차 식이잖아요. 어쨌든 간 그쵸? 그건 이해 갔어요? 이것도 어쨌든 간 1차 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얘를 그래프 그려라 하면은 당연히 어떤 도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직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죠? 이건 분명히 직선이에요. 그쵸? 1차 식이에요. 이 숫자 들어가는 겁니다. 1, 3 뭐 이런 식으로. 전기 쭉 해보세요. 어쨌든 1차식 아니겠어요? 그쵸? 일단 직선인 건 맞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여기 교점을 내가 안 구할 거예요. 그래서 피콤마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는 거야 뭐 연립하면 금방 구하겠지만 안 구하고 그냥 간단하게 피콤마큐라고 일단 해볼게요. 그럼 이 교점은 어때요? 1번 직선 위에 존재하죠. 무슨 얘기죠? 얘를 1번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돼요. 무슨 얘기야? P 빼기 Q 빼기 1은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피콤마큐는 2번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교점이니까. 그럼 2번 직선에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P 더하기 2Q 빼기 4는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죠? 네. 이 직선에, 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에 피콤마큐를 대입해 봅시다. 성립하는지 0이 나오는지. 피콤마큐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이제 P 빼기 Q 빼기 1 될 거고, 여기도 PQ 대입하니까 P 플러스 2Q 빼기 4 될 텐데요. 방금 이거 두 개 0이라고 했거든요. 방금 P 빼기 Q 빼기 0이라며 이거 0이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0 곱하기 알파에도 0 아닌가요? 맞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P 더하기 2Q 빼기 4라고? P 더하기 2Q 빼기 4가 0인데요. 분명히. 그럼 이것도 0이겠네요. 0 곱하기 베타가 0이니까 합산하면 0 나오는 거. 준식이 뭐예요? 성립했죠? 성립했다는 게 뭘 의미해? 이 직선, 이거 분명히 직선일 텐데 이 직선이 P콤마Q를 지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모양? N입니다. 얘가 어떤 모양이냐고요? x 빼기 y 빼기 에다가도 적당한 수를 곱하고
x 더하기 2y 빼기 4에다가도 적당한 수를 곱해서 덧셈에서 는 0 만드는 꼴.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알파에는 1을 대입하고 베타에는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워질 거고 요거는 1을 집어넣으니까 요거만 남을 테니까 요거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1번 직선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알파가 0, 1이고 베타가 0이면 1번 직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알파에는 0을 대입하고 베타에 2를 대입하면요 알파 0이니까 어차피 이건 지워질 거고요. 여기 2가 대입해서 2 곱하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x 더하기 2y 빼기 4는 0만 남을 테니까 뭐가 돼요? 2번 직선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러면 이건 2번 직선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남아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하나에다 0을 대입하면 이해가요? 하나에다가는 다른 숫자 뭐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고요. 하나에다 0을 대입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 1번 또는 2번 직선이 나올 거예요. 둘 다 0이 아닌 수를 대입하면요 저런 식으로 빨간색과 같은 저런 식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제3의 직선 이해가요? 근데 제3의 직선을 구할 때 이렇게 문자를 2개 쓰면 좀 귀찮거든요.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차피 0이 아닌 걸 알았잖아. 3번 직선 같은 건 0이 아닌 걸 알았단 말이야. 왜냐면 하나가 0이면 1번 또는 2번이기 때문에 새로운 3번 직선 같은 걸 찾으려면 여기 0 넣으면 안 돼요. 둘 중에 아무 데나. 어차피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양변을 알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x 빼기 y 빼기 1고 1고 또 하나는요 알파분의 베타 그러니까 적당한 상수거든요. 적당한 상수가 곱해진 이런 모양이 돼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에요. 지금은 알파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해가요? 0이 아니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직선은 2번 직선을 제외하고 저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가요? 0인 것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야구에서 내려올 때 지금 보면 K라는 것은 일종의 알파분의 베타다 이거지. 적당한 수의 분수값인데 그냥 간단하게 K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긴 한데 딱 하나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딱 하나만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누구? 2번 직선만 표현이 불가능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보통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그 교점이 2번이 아닌 게 확실해!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놓고 풀고요. 야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싶을 때는 이렇게 놓고 풀어요. 일단 이게 챕터 4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해가요? 네. 여러분은 이거를 반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 분명히 직선이 맞잖아. 그럼 이 직선 대체 어떤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냐고요? 요거는 0, 요거는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이게 거꾸로 본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벌써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됐죠, 그쵸? 뭐라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쵸? 벌써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이게 1차식인 건 이해가냐고요? 네. 그럼 직선이잖아요. 교점을 PQ라고 놓고 대입했더니 성립하잖아요. 그럼 PQ를 지나는 거잖아요. PQ가 교점이었고 따라서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저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죠. 될 수 있는 방법 무지하게 많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두 개가 있냐고요. 근데 그 모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해가요? 이 중에 하나가 0이면은 그래요. 1번 아니면 2번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0이 없다면 그 1,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수많은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 수많은 직선을 표현할 때는 보통 이 방법을 써요. 보통. 이해가요? 네. 그걸 거꾸로 보라고요. 여기 직선이 하나 나와 있다. 이 직선은 무슨 직선이지? 하고 하면 물어보면은 이거 얘는 0, 얘는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거꾸로. 이해가요? 그러니까 K 값이 어떤 값을 갖든 관계없이 이 직선은 항상 저 교점을 지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항등식 개념 아닌가요? 네.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한다면 당연히 얘가 0이가 0 나오는 곳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했나 모르겠네요. 이게 이렇게 1번을 표현할 수 있어, 2번 표현할 수 있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나중에 거기까지 다 손대면 힘드니까요.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알아둡시다. 이게 챕터 4에 해당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xy 말고 다른 문자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17-7번 한번 봐볼게요. 17-7번을 보면은 1번에 뭐가 나왔어? 2에 m 더하기 2에 x 더하기 3m 더하기 5에 y 더하기 m 더하기 3은요. 그러니까 1참수라고 하면 안 되지.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결국 어쨌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건 아니냐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런 것들을 보통 직선의 방정식으로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그려봐면 직선 나와요. 그러니까 m이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랑 서로 다른 직선에서 나오겠죠. m이 1일 때는 이래서 m이 1이면 저기 뭐가 나오니? 6x 더하기 8y 더하기 4는 0이나 있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m이 만약에 2라면 8x 더하기 11y 더하기 5는 0이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계속. 근데 얘를 한번 그려보고, 얘를 그려보고, 다른 걸 그려보고, m이 바뀔 때마다 해당하는 그 직선들을 계속 그려보면요, 재미있게도 그 직선이 신기하게 이렇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m이 1일 때, m이 2일 때 이런 식으로 해요. m을 아무리 바꿔봤자 이 점은 반드시 통과한다 이겁니다. 걔를 구하시오예요. 1번 문제가. 그 점이 어디인지를 구하시오. 그럼 어떤 친구들 이렇게 할 거예요. 얘랑 얘랑은 연립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방금 배웠던 개념. 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페이크예요. x, y로 정리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저거는. m으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저거는. 이해가요? 이 식을 m 곱하기와 나머지 능력으로 고칩니다. 실제 전개하면 2mx 나오죠? m 묶었으니까 2x만 남을 거예요. 이해가요? 네. 이거 3my 나오잖아요. 그렇죠? m으로 묶었으니까 4y만 남을 거고요. 여기 m 있는 거는 1 하나가 남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이제 m이 없는 것들 m이 없는 것들 좀 이상한데? m이 뭐요? 이거 그럴까? 여러분의 사상이 불순한 거예요. m이 없는 것들은요. 이거 정리하면 이거 4x 나오잖아요. 4x. 5y 나오고 그렇죠. 3 나오죠. 그러니까 10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거냐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1차식 플러스 1차식 곱하기 k는 0꼴. 분명히 직선 아니냐. 그리고 대입했던 행타분 보였으니까 요거는 0, 요거는 0이 교점을 지나지 않느냐. 이거 딱 그거죠. 아, 이게 0이고 이게 0인 그 두 직선이잖아요. 결국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지 않겠느냐. m의 값에 관계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개수가 안 맞네. 앞에 거를 2배 한다고 치면은 이제 4x 더하기 6y 더하기 2는 0일 거고, 뒤에 거 쓰면은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0이니까 두 식을 변변 빼서 이제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y 빼기 1은 0이니까 y는 1 나오고요. y 1을 대입하면은 x는 마이너스 2 나오겠네. 그래서 이 직선은 마이너스 2를 무조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m을 어떻게 바꿔도. 이게 가요. 네. 문제 자체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재밌는 건 이 개념은 이 다음 단원에 또 나옵니다. 18단원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2번도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과 x 빼기 y 더하기 2는 0,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에 교점이 있을 거예요. 그 교점을 지나면서 교점과라고 쓰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점과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 돼요. 일단 둘이 평행하지 않다는 건 이해가 가죠. 평행하지 않아요. 만날 거예요, 분명히. 교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을 줬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교점을 찾으려고 할 거고요. 교점을 찾고 이 점을 하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또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식에 대입해서 식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의도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런 거죠. 일단 마이너스 1,2라는 점은 이 직선에 있을까요? 마이너스 1,2 대입해보세요. 성립해요? 안 되죠? 딱 봐도 짝수 홀수인데 0 안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2 여기다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2 대입하면 0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분명히 이 점은 저 두 직선 바깥에 있어요. 분명히. 이해가죠?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뭘 배웠냐면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을 찾는 법을 배웠고요. 그 3의 직선이 얘를 지나가면 되겠네요. 라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 3의 직선을 식으로 어떻게 찾는다? 첫 번째 식을 먼저 써요. 2x 더하기 y 더하기 1. 두 번째 식도 써요. 대신 두 번째 식에다가는 적당한 수를 하나 곱해요. 이렇게. 요거는 두 번째 식에 k를 곱하는 게 나을까? 첫 번째 식에 k 곱하는 거 나을까는 몰라요. 그건 해봐야 알아요. 하나는 분수 나오고 하나는 정수 나올 거예요.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건 복불복이에요. 아무 쪽에나 해보세요. 일단 는 0 붙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뭐예요? 이거 1차함수잖아요. 분명히 1차함수 직선의 방향 직선일 거라고요. 근데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냐고요? 이거는 0, 이거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이 직선이 누구도 지나가야 돼? 얘도 지나가야 돼. 그렇지. 여기 직선이 얘를 지나기 위해서 대입했을 때 K가 나올 겁니다. 이제 얼마인지 실제. 이게 마이너스 2,1을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만 나오네. 는요. K 분수 나오네. 그럼 잘못 정한 거죠. 이거 분수 나왔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이에요. 아마 앞에 걸 K로 잡았으면 이제 정수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그건 몰라요. 문제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요. 이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정의한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교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거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돼. 여기다 K에다가. 근데 이제 분수라서 좀 그러니까 넣고 나서 2를 곱하자 이렇게. 그럼 이제 4x 더하기 2y 더하기 2고 요거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남았잖아. 그치? 마이너스 x 더하기 y 빼기 2는요. 얘가 이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3x 더하기 3y는 0꼴 1차 함수처럼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교점을 직접 찾지 않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풀어서 찾는 개념이 아니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이 교점, 이 점은 또 다른 점은 두 직선 바깥에 있는 점이니까 한쪽을 1로 놓고 한쪽을 K로 놓는 방식에서도 상관없겠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가는 거로는 조금 내가 걱정이 돼요. 뭐 하나 풀 때마다 이해가요? 이해가면 다들 네 해놓고서 왜 시험 보면은 이해가 안 갔죠? 그렇잖아요. 다 이해 갔다면서요. 근데 왜 시험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계속. 맞다. 맞다. 나중에 뭐 이렇게 사람 죽여놓고 맞다 죽였네. 이럴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데.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한 번까지 하면 그래서 저도 그렇지? 두 번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세 번, 네 번 그건 이제 실수가 아니잖아 그때부터는 그렇지? 철저하게 의도된 거잖아.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일차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얘네 둘이요. 일사분면에서 만난대요. 그러기 위한 m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도는 뭐 시험에 잘 나온다 뿐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다고 좀 강조를 좀 한 10번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별 반응 없네요. 여기다 이렇게 대개를 그리면은 좀 강조가 되나요?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되게 중요한 문제라. 이렇게 강조를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물어봤다 하면 나는 어쩌야 되죠, 도대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둘이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는데 왼쪽 거는 확실하게 100% 그릴 수 있는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100%는 못 그리지만 무엇은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할게요. 아까 어떤 얘기했냐면요. 그 직선 방정식에서 x, y 말고 또 다른 문자가 등장하는 거에 있어요. 그런 개념들은 싹 다 뭐예요? 그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뒤에 있는 것도 m이 아무리 바뀌어도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어요. 그걸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게 왼쪽 거는 그릴 수 있죠. 왼쪽 거를 못 그리면 큰일인데 y절편이 2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 나와요. 여기 1이겠죠. 이건 이해가죠? 네. 얘는요 아까 나왔잖아요. m으로 묶어서 풀어요. 이 식을 어떻게 풀어요? m으로 묶으면 이거 두 개 묶여요. x 마이너스 y도 이해합시다. 플러스 4 빼기 y 식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m의 값에 관계없이 x-2네요. 4-4요. 그러면 x 2y 4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2,4를 지난다죠 이제. 이 그림 너무 크게 그려서 안 되겠다. 좀 수정할게요. 2,4를 지난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직선이 이렇게 1과 2, 그러니까 절편이 1, 2라면은 두 번째 직선은 무조건 2,4 이 점을 무조건 통과를 해야 돼요. 직선이 이해가요? 두 번째 직선은 x는 2, y는 4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2,4를 통과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앞서 배웠던 그 별 1억개짜리 공식. 이거는요, y 빼기 4는 m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건 뭐겠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 기울기가 m이고 2,4를 지나는 직선이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2,4를 지나지 않겠냐는 거죠. 기울기가 얼마나 돼요, 방금? m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 점을 지나는 뭐 이런 직선, 이런 직선, 뭐 이런 직선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어? 둘이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교점은 요 사이에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직선 역시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 거 사이로 이렇게 그려줘야 얘랑 쟤랑 교점이 보다시피 일사분면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요? 네. 만약에 이 직선이 여기 0,1라는 점을 지난다면 그때 기울기는 얼마죠? 0,1을 지나가고 2,4를 지나는 거니까 이때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2 마이너스 0,1을 지나가고 2,4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이죠.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기울기는 1보다 커야 되는 건가요? 작아야 되는 건가요? 작아야지. 다시 할게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는 기울기 1보다 1은 참고로 여기를 지나는 선이에요. 커야 되는 건가요? 작아야 되는 건가요? 커야 돼요. 작아야 된다고요? 작아야 돼. 크다고? 커야 돼. 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애들이? 이러면은 너희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예전에 어떤 얘기했냐면요, 1차 함수 유튜브 녹화본이 있을 거예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기울기가 커지면 직선은 반시계로 회전합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깜장색보다 기울기가 커야지 교점이 일사분면인가요? 작아야 일사분면인가요? 깜장,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런 직선인 건 이해가요? 네.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기울기 1짜리는 이 깜장 직선인 건 이해가요? 네. 기울기는 녹색이 깜장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왜 커요? 작아요? 왜 작아요? 회전을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회전. 이 점은 반드시 지난다며. 깜장을 녹색 쪽으로 회전시켰잖아.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누가 더 기울기 큰 거니? 누가 더 기울기 큰 거니? 녹색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대부분 못해요. 잘 못해요. 되게 힘들어해요. 대부분 이거 풀라고 하면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이게 깜장한 거 이거 직선 기울기 얼마라고요? 1이죠. 그럼 여기 지나는 건 기울기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여기 이 깜장색 이 기울기 얼마예요? 1 마이너스 1,0부터 2,4까지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얼마니까 4죠? 네. 하나는 기울기 1이고 하나는 기울기 4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기울기는 어떻다? 이 둘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내 말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4니까 4가 더 큰 값이니까 이거 1과 4 사이 이러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1보다는 분명히 반시계로 돌았잖아요, 녹색 직선이. 4보다는 12로 돈 거잖아요, 녹색 직선이. 그러니까 저쪽보다는 클 거고 이쪽보다는 작아야죠, 기울기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음수 방향으로 나오면 이제 헷갈립니다. 둘 다 양수니까 그나마 안 돼요. 이 음수로 나오면 막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때는 이렇게 숫자가 4, 1도 안 나와요. 문자로 나와요, 문자로. A, B, C도 나와요. 그럼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시계로 돈다가 기울기 커진다, 이러면. 얘가 반시계로 돌고 반시계로 돌았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녹색의 기울기, 내가 찾으려고 하는 얘 기울기 얼마였어? m이었잖아, 그렇지? 그 m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m의 범위죠. m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실제로 두로 연립을 합니다. 연립하면은 뭐 문자가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오긴 할 거예요. 해가 그 x 좌표와 y 좌표가 모두 양수면 돼요. 그럼 그게 일사분면이니까 교점의 좌표가 그렇게 푸는 방식도 있긴 해요. 그리고 그 풀이가 필요할 때가 생겨요. 나중에 그 풀이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런데 아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이거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두세 번은 더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 이제 챕터 5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기본 정석이라 그런지 이 증명이 안 나왔어요. 이게. 증명을 일단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꽤 중요한, 꽤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공식 중요한 거 세 개를 꼽자면 첫 번째가 두 직선이 수직이 위한 조건, 기울기의 곱이 -1이다. 두 번째가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가 이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17단원에서는. 직선이 하나 있고 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은 수선의 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제일 짧은 길이 말이에요. 점부터 직선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 수선의 얘기겠죠? 이게 제일 짧다는 데는 이견이 없죠. 왜냐면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짧을 거예요. 왜?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한변이니까. 빗변보다는 나머지 변이 더 짧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제일 짧을 거예요, 길이상.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할 거예요. 이 길이 값을. 이해 가죠? 네. 점이니까 얘는 좌표로 나올 거예요. x1, y1 이런 식으로. 그럼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식으로 나올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이런 식으로. 과연 이 거리가 얼마냐라는 거죠. 이 5개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a, b, c와 x1, y1. 이해가요? 이해가죠? 네. 증명 단계입니다. 증명이 꽤 길고 복잡해요. 원리는 뭐냐면은 아까 했듯이 수직이거든요. 여기를 뭐 L로 부를게요. 라인. 이거는 P라고 부를게요. 이건 H라고 부를게요. 수선의 발자리. 그러니까 pH 길이를 구하시오요. 쉽게 말하면. 그쵸? pH 길이를 구하시오. L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b분의 y. 마이너스 B분의 A죠. 아, 네. 이해가요? 이거 이항하고 나누고 하는 거 뭐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pH 기울기를 알 수 있겠네. L과는 수직일 테니까 이게. 아, 그쵸? a분의 A분의 B가 돼요. 그쵸? H점의 좌표를요 x0, y0라고 불러볼게요. H점의 좌표 x0, y0. 그러면 P의 좌표도 있고 x1, y1. H의 좌표도 있고 x0, y0. 저걸 실제로 구할 건 아닙니다. 뭐 구하는 거는 뭐 쉬워요. 구하는 거는 어떤 pH 기울기 알아냈으니까 기울기랑 이 점을 아니까 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얘랑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뭐 H 좌표는 뭐 필요하면 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pH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x1 빼기 x0분의 y1 빼기 y0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똑같은 pH인데 그쵸? 네. 네. 이해가요? pH 기울기는 L과는 분명히 수직일 테니까 거기에 맞춰본다면 A분의 B고요.
그다음에 두 점좌표를 이렇게 가정한 거니까 얘는 이제 주어진 거고 얘는 이제 내가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을 테니까 적당히 넣고 이렇게 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식을 유도하느냐입니다. 있을 거예요. x1 빼기 x0를 at라고 y1 빼기 y0를 bt라고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위의 식. 이해가죠? 그러니까 분모는 AT, 분자는 AT, BT. 그래서 TT 약분해서 A분의 B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요? 네. T라고 하는 또 새로운 문자가 나왔습니다. 문자 되게 많네요, 지금 보니까. 자,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pH의 길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pH의 길이. pH 길이라고 하는 건 이거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루트 씌워가지고 x1 빼기 x0의 제곱 플러스 y1 빼기 y0의 제곱.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그쵸? 이해가요? pH 길이. 근데 x1 빼기 x0가 뭐였어? 방금 좀 전에? at. y1 빼기 y0는 pt니까 이게 루트 a제곱 t제곱 더하기 b제곱 t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절대값 t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t제곱이 바깥에 나가는 건데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절대값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해 갑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해 갔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 갔죠? 그 다음 x0랑 y0는 보다시피 L이라는 직선에 있는 식이에요. 저 점이에요. 그쵸? L이라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죠. H라는 점을. 그쵸? L이 H를 지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점 좌표를 여기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AX0 더하기 BY0 더하기 C는 0이 나와야 돼요. 일단 좌표를 대입해서 성립할 거니까. 근데 X0랑 Y0가 뭘까? 직접 구할 건가? 그게 아니라 요 식에서 X0가 올 것 같아요. X1 빼기 AT. 이해가요? 요 식에서 X0가 뭐야 하면은 X1 빼기 AT. 요 식에서 Y0가 뭐라고 한다면 Y1 빼기 BT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 두 개 대입할 겁니다. 그대로. 쓸게요. A 곱하기 X0니까 X1 마이너스 AT 플러스 B 곱하기 Y0니까 Y1 마이너스 BT 더하기 C는 0. 뜻이 이렇게 되고요. 어마어마하죠? 네. 전개해서 정리하면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T 마이너스 B제곱 T는 0. 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식이. 이것도 이해 가나요? 요거 두 개 분배한 거는 뒤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T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될 것 같아요? T가 뭐야? 요거 이해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개수니까 나눠봐. 뭐가 되겠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되겠죠. T가. 그쵸? 네. 그 T를 여기에 대입을 해요. 지금 우리 그럼 거리 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pH 길이 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식이? 얘의 절대값이에요. 그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분모가 이거 어쨌든 양수 아닌가 무조건?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네. 이거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루트의 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얘가 루트의 제곱이랑 같은 거거든. 이렇게만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이 루트가 하나씩 약분이 돼요. 이렇게 하나씩. 그럼 뭐만 남겠어? 분모에는 A제곱. 루트 하나가 남을 거고 이렇게. 분자에는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이렇게 남아요.
이게 바로 이제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있죠? 41페이지에 기본 정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 하면 d는 뭐다? 이거다. 그렇죠?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공식 증명을. 이게 끝이에요? 네? 아니. 증명했잖아요. 아, 네. 이게 이해가 되나요? 네. 아이고. 확실하네요. 여러분은 이해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는 거랑 아는 거랑 달라요. 이해하는 거랑 아는 거랑 달라요. 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요. 방금 여러분이 이거 공식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설명해서 여러분 이해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나는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아. 나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이 똑같은 식을 여러분 안 배운 친구한테 설명해서 그 친구를 납득시키면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랑 아는 거랑은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가능하겠어요? 요것도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었죠. 뭐? 기울기라는 말을 언급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 즉 이 직선이 어떤 경우?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 또는 어차피 이게 다시 수직인 걸 찾기 때문에 수평인 것에 대해서는 따로 증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해가요? 증명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이만큼 수직 또는 수평인 경우에 대해서. 근데 수직 또는 수평인 경우에 대해서 증명해도 결과물이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할게요. 증명. 사실 이 문제, 이 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건데 되게 어렵죠. 나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안 배웠어요. 연립하는 걸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증명법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가 찾는 건가 봐요. 그래서 더 쉬운 증명법이 뭐가 있을까 하시고. 나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공식은요 이런 느낌입니다. 점과 직선, 특히 직선은 어떤 모양이죠? 1차 함수 모양이 아니에요. 직선의 방정식 모양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1차 함수로 나오면은 여러분이 직선 방정식 모양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다시 이항시켜서. 공식은요, 거리 공식은 보다시피 루트분의 절대값 모양입니다. 루트분의 절대값. 분모는 제곱 더하기 제곱. 피타고라스랑 좀 비슷하죠? 이 x 계수와 y 계수를 제곱해서 더하는 모양이고요. 분자는요, 이런 느낌이죠. 이 점 좌표를 여기에 대입한 느낌이에요. 참고로 대입한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점이 이 직선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여기에 대입한 모양이라고 보다시피. 이해가요? 네.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당연히. 이 정도로 보통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때.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천천히 안 할 거야. 각오하셔야죠. 거기 보다시피 보기 1번에 보면요. 보기 1번에 있는 2번에 볼게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5와 1,2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근데 이게 1차 함수처럼 나왔어요. 보다시피 거리 공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바꿔줄 거고요. 또 가급적이면 계수가 정수인 게 좋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예요. 그건 상관없죠. 굳이. 4를 곱한다고 칠게요. 일단. 그럼 이제 4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0 되겠죠? 한쪽으로 싹 다 이항시킵니다. 그럼 뭐예요? 3x 더하기 4y 빼기 20은 0이죠. 1차 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어떤 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봅니다. 이해 가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점 1, 마이너스 이 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리. 공식이 뭐라고요? 루트 분의 절대값. 분모에는 뭘 적습니까? x계수, y계수. 제곱 더하기 제곱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분자에는 뭘 적습니까? 이 점을 여기 대입하듯이 쓰면 돼요. 이렇게. 이 능령 빼고 말이죠. 3 곱하기 1,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죠? 네. 그럼 분모가 5고 분자가 얼마죠? 25. 그럼 거리가 얼마예요? 5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1차 함수로 나와도 이렇게 고쳐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공식을 한번 연습해 봤으니까 공식은 이렇게 길고요. 17-9번 10번을 풀기에는 시간이 애매하니까 9번까지만 합시다. 9번에 있는 1번 문제. x축 위에 p가 있고요. 2x 빼기 y 더하기 1은 0 그리고 x 빼기 2y 빼기 2는 0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랑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 이 두 거리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게 뭘 찾는 건지 알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두직선이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두직선 너무 그리기 힘들게 나왔는데 그냥 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두직선 x축 위에 한 점을 적당히 잡았을 때 거리가 같아져야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이 거리랑 같다 이렇게. 이해가요? 네. 이것은 뭘 의미할까? 이 점이요, 사실은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겁니다. 저 점이 이해가요? 저 점이 이등분선에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요? 이렇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이런 거?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을 잡으면은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아요. 왜? 각이 이등분선이고 공통변에 직각이 있으니까 RHA 합동. 그러므로 이 거리는 같다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 찾겠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일종의 각의 이등분선의 x 절편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이거 찾아라 이 문제를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x 절편을 찾아라 라는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이해갈까요? 네. 일단은 그냥 시키는 거 그대로 해도 됩니다. 어떻게? x축 위의 점이 p니까 일단 p의 좌표를 뭐라고 볼까요? a, 0 그쵸? x축의 점이니까 a, 0 y 좌표가 0이겠죠 뭐. 그냥 말 그대로예요. 거리를 쓴다면서요. 거리. 그럼 a, 0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아까 했잖아. 루트 분의 절대값. 여기 루트는 뭐 써야 돼요? 2제곱. 2제곱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1제곱. 분자에는 뭘 쓴다? a와 0을 대입하는 것처럼 2a 플러스. 플러스 1만 남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a, 0부터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 또 마찬가지 거리 공식이니까 루트 분의 절대값이고 1과 마이너스 2네. 사실 분모는 같겠는걸? 얘랑 쟤랑. 네. 둘 다 오라서. 5. 분자는 이제 a, 0을 대입했으니까 a 빼기 2만 남을 거예요. 둘이 같다. 되는 거죠. 분모는 똑같이 루트 5씩이니까 그냥 소거시키면 간단하게 하면은 왼쪽 절대값이랑 오른쪽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고 그거 푸는 거 앞에서 배웠을걸? 절대값끼리 같다. 어떻게 푼다?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푼다. 기억나요?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같아요 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 이거 쓰단 말이야. 그래서 되지 않아요? 방정식 할 때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답은 두 개예요. 2a 더하기 1이 a 빼기 2랑 같아요. 또는 2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a 더하기 2랑 같아요고, 왼쪽 곱하면은 a는 마이너스 3 나오겠네요. 오른쪽 곱하면은 3a가 1이니까 a가 3분의 1 나올 거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좌표로 본다면은 얘 콤마 0 또는 얘 콤마 0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풀어도 되고요. 의미를 좀 찾아보면은 이게 결국은 부직선에 이르는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x축과 만나는 x 좌표를 찾아라 라는 문제로 본다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하겠습니다. 2번. 아이고 힘들어. 5,3에서 의 거리가 2가 나오고 2,1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야 돼요. (5,3에서) 거리가 2짜리인 직선, 그리고 2,1을 지나는 직선. 내가 찾아야 할 직선은 어쨌든간 뭐뭐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앞서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외워라고 했던 공식 중에 별 1억 개짜리 공식 뭐죠? Y 기울기가 m이고 x1, y1은 지납니다. x1, y1은 있어. 뭐가 없어? 기울기가 없네. 그러면 기울기를 하나 가정하고 푸자는 거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기울기를 m이라 하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기울기를 m이라 하면 분명히 그 방정식이 뭐일 거야? m을 알고 얘를 아니까 y 빼기 2는 m 곱하기에 x 빼기 2일 거야. 그냥 이해가지? 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이게 내가 찾아낸 직선이므로 얘부터의 거리가 2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 1차 함수 모양이니까 직선 방정식 형태 바꿔야겠죠. mx 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y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0꼴입니다. c 이렇게 바뀌어요 또. 그건 이해가죠? 네. 같은 식. 그러니까 뭐야? 5,3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2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가 공식 쓴 거예요. 루트분의 절대값을 쓰고, 분모에 뭐 쓴다고요? x 계수, y 계수, 제곱 더하기 제곱. 분자에 뭐 쓴다고요? 5,3을 대입하듯이. 그럼 5m 빼기 2m이니까 3m이고요. 마이너스 3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 나오겠네. 이게 거리입니다. 그 거리값이 뭐로 나오는데? 2가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걸 풀면 m이 나오겠네. 일단 분수식이니까 분모만큼 양변 곱합시다. 그럼 좌변은 절대값인 3m 빼기 2가 남을 거고요. 우변은 2에다가 저쪽 분모인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이렇게 붙어질 겁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절대값 기호도 없어지고요. 루트 기호도 없어져요. 그렇죠? 양변을 제곱하면요. 좌변은 이제 9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4가, 우변은 이제 2가 제곱돼서 4니까 4m제곱 더하기 4가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네. 4를 소거하고 이항시키면 5m제곱 빼기 12m은 0꼴이고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 같죠. m을 묶어서 5m 빼기 12꼴이니까 m은 0 또는 m은 5분의 10입니다. m이 0이라는 얘기는 실제 대입했을 때 저 식이 y는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m 0, 실제 대입하면 우변 다 0이니까 양 y. m이 5분의 10이라는 얘기는 대입하면요, y 빼기 1은 5분의 12 곱하기에 x 빼기 1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 답이에요. 이걸 한 번 더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중요한 거 하나 놓친 게 있죠? 또? 뭘로 썼을까요? 뭘로 썼을까요? 기울기입니다. 역시나.
이게 수직 모양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나요? 이해가요? 기울기를 m이나 한다고 여기는 중요한 가정 하나 빠졌잖아. 이 직선은 답이 아니다라는 가정 아닌가요? 그 가정이 있어야 이렇게 놓고 푸는 거죠. 이러는 거 나오면 어떡해요? 정답 중에 여러분이 이 식에서 오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식에는 오류가 없어요. 맨 처음에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그 상황을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돼요, 사실은. 기울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려볼까요, 한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3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거리가 2짜리인 직선의 의미가 뭘까? 사실 이런 겁니다. 거리가 2짜리 직선이요. 이렇게 반지름이 2짜리 원을 그려요.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원에 접하는 직선. 그게 거리가 2 나오는 직선인 걸 의미해요. 이렇게. 이해가요? 이게 사실은 5,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을 찾아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게. 5,3에서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직선이 있습니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2,1을 찾는데요. 2,1이면 뭐 여기쯤 되나? 그림이 조금 너무 덜 같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재수가 좋게도 하나는 이 직선, y는 이 직선, 또 하나는 이 직선이 나온 거예요. 기울기 5분의 10입자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두 개가. 이해가요? 지금 이거 찾는 거야. 얘부터 거리가 2 되는 직선. 얘부터 거리가 2 되는 직선인데 둘 다 두 개 지난다 이거죠. 2,1 지난다 이거. 근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수직 직선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조금만 옮겨가면요. 수직이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이 식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풀려면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풀려면요. 사실은 2,2를 지나는 직선을 아까 어땠어? 아까는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다시 좀 바꿨을까요? 다시 여러분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쓴 거예요. y 빼기 1은 m 곱하기 x 빼기 2. 기울기를 m으로 놨으니까. 이해가요? 근데 기울기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 직선은, 이 수직 직선은 표현을 못해. 그것까지 감안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a에 x 빼기 2 더하기 b에 y 빼기 2는요. 사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야. 이게 2,1을 지나는 건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여기다 2,1 대입하면 0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게 2,1 지나는 거네요. 이렇게 ax 더하기 by 끌었으면 일반적인 모습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직선이고 2,1을 지나죠. 이것도 물론 2,1을 지나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직선 모양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기울기를 m으로 놓고 푼다는 건 사실 어떻다? 좀 위험한 겁니다. 이게.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이런 경험을 저 원에 가면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이 힘들어요. 이제 원에 가면은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게 더 쉬운 게 이게 더 쉽거든요. 보다시피 이게 더 쉽거든요. 이 풀이가 더 쉬운 거예요. 참고로. 쉽다 보니까 이걸로만 열심히 풀어서 구하는데 답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원 밖에 점에서 접선 그음의 접선 몇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게 원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걸 보고 원 얘기를 떠올릴 수 있겠냐고 내 말은. 5,3에서 거리가 2짜리면서 2,1을 지난 직선. 이게 사실 원 구하는 거예요. 원의 접선 찾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접선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M으로 놓고 풀었을 때 정답이 두 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풀다 보면요. 가끔은 정답이 한 개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이 한 개만 쓰고 다 풀었다고 할 거죠. 틀린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에 들어온 거예요. 원에 들어가면은 우와 이런 것도 있구나 같다 나오게 돼요.
이해가요? 정석에서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래서 수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2,1을 지나는 수직인 걸 먼저 고려해보자를 먼저 다뤘어요. 수직인 걸 다뤄본다면 분명히 이 거리는 얼마일 테니까 여기 5,3이고 x는 이단지선 거리는 3일 테니까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아. 그래서 수직은 없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분명히 있는 직선이야 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풀이에서. 뭔 말인지 이해가니?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처음에 풀이에 보면은 맨 첫 번째 풀이가 뭐라고 나왔어? 직선 x는 이는 문제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따라서 이제부터 내가 구할 직선은 기울기가 무조건 있는 직선이야. 그래서 기울기를 F로 놓고 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풀이랑 이런 그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이요 사실 되게 세세하게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